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 같은 것들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 화학 응시 했고 공부 기간은 작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소수고 소수로 응시해서 합격을 했었고 점수는 1차 기준 87점 정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병천 교수님의 개념 기출 문제풀이 강의는 인강으로 수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9월 말부터 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직강으로 수강을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얘기를 들어본 거, 그 다음에 물화생지라고 과학과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전공화학 강의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소개를 듣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로로 알게 되었고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안병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다뤄준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을 쭉 하면서 저는 이제 1년 커리를 쭉 따라갔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점은 우선적으로 설명이 정말 자세하세요. 그래서 강의 수는 정말 많기는 한데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 같은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많이 구조화되어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안병천 교수님 미리 보기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현재 수강하고 계시거나 한다면 느끼실 수 있을 건데 판서를 정말 잘 해주시고 이 판서 같은 거를 되게 계획하시고 잘 구조화해 주시기 때문에 강의 복습을 하실 때도 별개로 수강하는 학생이 스스로 따로 정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판서해주신 내용을 그냥 필기해서 봐도 바로 복습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교수님 커리를 따라가다 보면 개념 커리, 기출문제,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기별로 강좌가 개설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따라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스터디 같은 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시기별 강좌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작년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2월부터 개강을 했는데 개강이 된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개념 강의 커리를 쭉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전공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안병천 교수님께서 초반 강의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의 흐름을 좀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양이 좀 많아요. 실제로 임용 시험을 하는데 필수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곁다리식으로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는 그런 주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전부 다 100% 내가 소화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직강으로 들으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인강으로 들으신다면 좀 강의가 많이 밀리거나 하실 거예요. 복습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강 듣는 시기도 미뤄지고 그러면 다음 커리를 따라가는 시기도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100% 지금 당장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당연하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강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밀리지 않도록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들은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참고했었던 여러 입격 수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써 있었기 때문에 좀 막연한 불안감이 드시더라도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좀 개념 강의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기본 개념을 인출하는 스터디나 기본 개념을 복습하는 스터디를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에 너무 그때부터 기출문제를 바로 풀고 이러시기보다는 그냥 인강 개념을 한번 같이 되짚어보고 여기서 조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른 선생님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시거나 하는 방식의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기출문제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 이때부터 개념을 다 돌고 나서 두 번째로 개념을 보시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일단은 분명 개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강의를 들을 때가 되니까 내용이 조금 많이 잊혀진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다시 보는데 너무 새로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조금 핵심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안병천 선생님 강의도 이제 들으면서 느끼실 건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념 때 배웠던 내용이더라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 강의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쿼리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복습을 체계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 개념 강의에서는 진도에 밀리지 않는 걸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부터 지금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스터디가 이때 같은 경우에 문제풀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유기화 그때는 했었는데,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같이 풀고 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역순으로 기출을 연도별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분석 무기화 같은 경우에는 딱히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에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암기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이동 시간에 보면서 그 내용을 암기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강 진도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이해하면서 체득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개인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 외에 공부를 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일단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모의고사를 해주시고 각 회차별로 총평 같은 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다양한 시험의 환경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주셨던 게 조금 인상 깊은 점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차는 전공 A, 전공 B 2교시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A를 어렵게, B를 쉽게, 혹은 A를 쉽고 B를 어렵게, 아니면 전부 다 어렵게, 이런 식으로 약간 시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같이 연습을 하게 해주신다는 점, 그리고 영역별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다양한 상황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강으로 강의를 들었었는데, 현강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회차마다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뭐 이 부분은 나중에 풀고 다른 영역부터 풀어라 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실수가 많으니까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유기화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개념별로 복습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전공서에 있는 문제 일부 같은 것들을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임용에 나왔던 거를 문제풀이 스터디를 같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출 강의 같은 걸 듣기 전에 문제풀이 스터디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좀 스스로 생각하는 선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틀렸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기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틀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푸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기화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리랑 분석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유기화 문제풀이 스터디를 하던 분들이랑 5개년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는 스터디를 같이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답안 작성하는 방법 같은 형식을 종이하는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크게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형성평가 스터디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 스터디 이렇게 했었는데,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교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만큼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과교론에 있는 개념들을 좀 잘 이해를 해서 1년간 꾸준히 본다면 사실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형성평가 스터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를 내고 그걸 같이 풀어서 올리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이것 덕분에 나중에 7월 넘어가서 과교론을 따로 외우려고 보거나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보는 것이 좀 좋았다,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답안 작성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박요론이 공유하는 율화생지 모든 영역의 문제를 다 풀어서 올리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박요론 기출 문제가 아무래도 저희는 좀 많은 양의 물화생지를 좀 다 봐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좀 강제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단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 답안 작성 스터디에 답안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답안을 쓰는 방식 같은 거를 보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임용해서 박요론하고 공통으로 보는 교육학 같은 경우에 조금 답안 작성의 방식 용량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물 분모보다는. 그래서 유물 분모 같은 거 외에 박요론이나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채점을 해본다든지 피드백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짝스터디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교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니까 저희 화학과 한 분 구해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전화로 해서 빈칸 인출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스터디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단권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단권화는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단권화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해야 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 그냥 공부를 위한 건지,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건지, 두 번째로 아니면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7, 9월에 문제풀이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할 때 그때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찾아보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암기를 위해서 활용을 할 건지, 이 목적에 따라서 만드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인덱스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용도라고 한다면 같은 단원별로 모아놓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단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암기를 위한 거라면 저 같은 경우에 암기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실 때 좀 목적을 갖고 그거에 따라 좀 구조화된 단권화 교재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포트폴리오식이 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서 잘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단권화를 초반부터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단권화를 하신다면 7월 정도부터 그때쯤 하반기 공부를 하시면서 단권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필기해 주신 걸 그대로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신 걸 전부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드를 보면 교수님의 필기 그대로 적혀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얘기가 더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중간에 연결 다리로 이제 해주시는 설명들 같은 것도 저는 다 받아 적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였지? 약간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강의를 다시 들어보게 된다던 시간 낭비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지나가는 말씀 같은 거 다 적었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4월쯤부터 개념을 두 번째로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좀 놓치는 내용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안 생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결과가 있었을 때 그 상황, 예를 들어 1차 반응이 반감기다, 그럼 결과가 K분의 LN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1차 반응의 반감기, 그 다음에 K분의 LNE 이 두 개가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같은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할 때도 외웠고, 그 다음에 필기 같은 거를 정리할 때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지나가는 말씀을 해주신 거를 같이 적어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용준비생에게 전하고 싶은 거 5가지를 좀 생각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집중학습보다는 분산학습. 교육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집중학습보다 분산학습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념 초반 공부하는 지금 시기에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간이 늘어진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지나가. 어차피 지금 공부한 내용이 나중에 4월 달쯤에 되면 좀 가물가물한 게 당연한
하기 때문에 너무 굳이 공들여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진도를 꾸준히 나간다. 다만 그거를 좀 반복적으로 본다. 그거에 조금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초반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후 공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시기별로 공부 방식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개념 공부를 하는 지금 시기에는 뭘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무조건 다 본다를 목표로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또 다른 목표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풀 때는 좀 중요 영역과 중요하지 않은 영역을 파악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모의고사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줄이자가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어떤 공부 방식의 목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명확하게 정하면 방향성이 없어 보이는 시험에서도 조금 방향성을 잡기에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스터디를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해를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암기를 잘한다. 나는 암기가 좋다.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암기에 강점이 있는 편이어서 암기를 좀 많이 가져갔는데 방법을 조금 선생님이 고등학교 동안 혹은 대학 동안 혹은 임용의 기존 수업 기간 동안 좀 해보셨던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맞는 걸 좀 찾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슬럼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공부가 기본적으로 양이 많고 암기할 내용도 많아요. 연습하는 부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외워야 돼. 부분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죠, 모든 선생님들이. 근데 조금 적절한 휴식을 좀 가져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7일이라면 하루 정도라도 좀 쉬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잠깐 동안이라도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헬스 같은 거 외에 취미로 하시던 수영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길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중간에 퍼지는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좀 회복하지 못하고 그게 좀 쭉 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힘을 들이기보다는 일부러라도 힘을 빼면서도 가끔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스스로를 조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합격할 수 있다. 그거를 스스로 조금 믿어주시고 스스로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같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임용시험이라는 게 정말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참 합격하면 교사가 되지만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있을 수 있는 시험이지만 스스로를 일단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믿고 어려운 시기도 분명 올 거지만 합격을 바라보면서 교단에서의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